캄보디아랑 처음 인연을 맺은 게 25년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당시 치안하고 현재 치안하고 비교를 하면 좀 많이 달라졌나요? 중국인들한테 시장을 개방하고 국가를 완전히 개방하는 바람에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캄보디아의 하나의 그 국가나 시장의 상태를 완전히 폐악질을 해서 만들어낸 거지, 사실 캄보디아 국민 자체에 있어서는 순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5년 전에는 비록 폴포트가 그렇게 악랄한 짓을 했어도 국민 전반으로 그렇게 심각한 이러한 범죄되는 그런 행위들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은 왜 하필 그 중국인 범죄자들이 캄보디아에 몰려들었다고 보시나요? 일단 캄보디아 정부가 너무나 중국과 친중 정책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당장에 지금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현지 경찰하고 범죄단체하고 유착관계가 있다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공감하시나요? 조금 더 내가 과하게 말한다면은 캄보디아 경찰들은요, 내가 어떤 소방차라든지 뭐 앰뷸런스라든지 이런 걸 기증하는 것보다는 자기 호주머니에 돈 50불 100불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조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찰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활비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떤 작업을 위해서는 필요악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일단은 캄보디아에서 어떤 활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 오셨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원래 캄보디아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 봉사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캄보디아 국가기관에 많은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벌써 25년이 되었죠. 거의 매달을 한 10일 정도는 캄보디아에 체제하는. 이 교민들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이렇게 증언들을 하시는데, 이 캄보디아의 이 범죄 단지라는 거, 이게 있다는 사실은 아셨나요?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제 기억으로는 4, 5년, 저는 상당히 정보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했는데, 적어도 3, 4년 전부터 이 일은 빈번하게 일어났고, 또 거기에서 탈출하여 지원을 요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대사관이나 그런 기관들에서 그거를 개인의 일로 치부해버린 거지, 이것을 좀 더 공적으로 어떤 수사선상에 올려놔놓고 우리 자국민 보호라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했더라면 현재의 이러한 엄청난 사태들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는. 그러면 이제 캄보디아랑 처음 인연을 맺은 게 25년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당시 치안하고 현재 치안하고 비교를 하면 좀 많이 달라졌나요? 중국인들한테 시장을 개방하고 국가를 완전히 개방하는 바람에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캄보디아의 하나의 그 국가나 시장의 상태를 완전히 폐악질을 해서 만들어낸 거지, 사실 캄보디아 국민 자체에 있어서는 순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5년 전에는 비록 폴포트가 그렇게 악랄한 짓을 했어도 국민 전반으로 그렇게 심각한 이러한 범죄되는 그런 행위들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시아누쿠빌이라는 한 도시에 지금 건물을 제가 알기로는 한 200여 채 이상을 지었는데, 그것도 뭐 이 소형 빌딩이 아니고 적어도 20, 30층 이상이 되는 빌딩들을 지었는데, 그 사업을 1대1로가 굉장히 무너지면서 거의 다 철수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지었던 건물도 공동화가 되고, 심지어 짓다가 미완성되어 있는 건물은 흉물스럽게 도시 한복판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중국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 국가를 하나의 베이스로 해가지고
범죄에 집단화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좋은 요충지로 만들었던 것이 캄보디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포코 마운틴 또 4단계를 올렸던데 그 산이 약 1000m가 넘어요. 차로 올라가는 데만 한 35분에서 40분 걸려요. 거기 위를 올라가면요, 도시가 동서남북 가로세로 20km예요. 그러면 한 도시잖아요. 산 정상에 그런 도시가 있다니까요. 그러한 단지에 이러한 아파트, 빌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양시설 이런 걸 만들어놨는데 그게 높은 고지에 분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분양을 못하고 그냥 폐화시키니까 거기에 이 중국계 이 범죄 조직들이 잠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나라도 사회주의 그 형태의 그 자본 스타일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은 국가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건물을 짓다가 말한 거는 여러 가지 금융적인 문제 때문에 그걸 압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30%의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범죄 조직들이 이러한 밖에는 멀쩡하지만 안으로는 인테리어 되지 않은 그런 건물에 들어와 가지고 범죄 조직을 그 안에서 모든 집단화하고 거기에서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하게 되기는 이러한 동기가 된 거죠. 지금 캄보디아의 치안 악화가 이 중국인 범죄자들의 이주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주라는 표현보다는 그 범죄 조직의 그냥 잠입이죠, 잠입. 그러면은 왜 하필 그 중국인 범죄자들이 캄보디아에 몰려들었다고 보시나요? 일단 캄보디아 정부가 너무나 중국과 친중 정책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당장에 지금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옥냐라고 그러는데, 불량한 옥냐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부패한 재벌들이죠. 부패한 재벌들이 그러한 보이스 피싱이나 인터넷 사기, 그 다음에 인터넷 도박, 여기에 연루돼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걸 미국 정보당국은 아예 공개적으로 미국 경제 제재 대상자 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어제 발표했죠. 미스터 첸, 캄보디아에서 프린스 그룹이라고 유명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악랄한 조직의 하나의 그 개수인데, 방금 말씀드린 프린스 그룹의 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계 캄보디아인입니다. 네.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캄보디아 영주권을 3천만 원에 팔았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미스터 첸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의 시민으로 되어 있지만도 사실은 오리지널은 중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범죄 조직을 움직이는 엄청난 큰 이 범죄 조직의 하나의 개수가 되는 거죠. 수괴. 예. 부패한 옥냐와 중국 범죄 조직의 캄보디아 내에 구축하고 있는 그러한 단지들, 그 다음에 일부 공무원과 경찰, 이 어떠한 사각오각 체제에 그러한 것을 두루 우리가 접선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범죄 조직한테도 충분히 접근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이렇게 구출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은 불가능 없다고 보여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뭐 현지 경찰하고 범죄단체하고 유착관계가 있다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공감하시나요? 그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저도 뭐 캄보디아 치안 조직들하고도 관계를 맺고 있지만도 일본 경시청은 벌써 한 4, 5년 전에 얘네들한테 그 각종 정보 수집 기구 같은 거를 도네이션 기증도 하기도 하고, 또 경찰 정보 조직에 있는 그러한 수뇌부들을 일본에 초청해 가지고 관광을 시켜주는 동시에 일본의 수사에 관련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공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어요.
그럼 뭐 MOU도 있고 하니까 알고. 그리고 또 수뇌부들이 일본 갔다 온 것을 공공연하게 자랑했어요. 조금 더 내가 과하게 말한다면은 캄보디아 경찰들은요, 내가 어떤 소방차라든지 뭐 앰뷸런스라든지 이런 걸 기증하는 것보다는 자기 호주머니에 돈 50불 100불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조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찰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활비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떤 작업을 위해서는 필요악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죠. 예. 정부가 이제 그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를 이제 여행 금지 단계로 뒀고, 이제 교수님 학교가 있는 시아누크빌은 출국 권고 이제 3단계인데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한 단지에, 그 한 지역, 그거를 주시해야지. 그 전체를 다 막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 한국 사람이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딸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 올라가지 말고 그냥 농사 완전히 폐화시키라 이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벨벳이라는데, 거기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 검문소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캄보디아에서 사용되는 야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베트남에서 경작해가지고 그거를 그 국경선을 통해서 캄보디아로 가져오거든요. 그것도 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하는 한국인들 그 뭐 사업은, 그것도 영세한 사업자들,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발표하면 되는 거냐? 이건 아니다는 거죠. 뭐 한국으로 치면 한 개 동단위 뭐 이 정도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렇죠. 네. 그래. 지금 우리 일반 언론 매체들이 캄보디아를 지금 범죄 도시화하고 상당히 그 전체 국가가 그러한 어떤 범죄라는 이러한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계속 오도하고 잘못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어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원활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움직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국가입니다.